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는요, 미래 예측에 대한 겁니다. 만약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를 읽는 기술에 대한 책입니다. 오랫동안 고위 관료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자가 미래를 읽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미래의 승자가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쓴 책입니다. 미래의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요, 국가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됩니다. 개인은 돈과 직업에 따라 국경을 넘나듭니다. 메가트렌드의 저자 존 나이스비트는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정부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부의 역할은 오로지 기업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정부 역할이다. 한마디로 사라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젊은이가 아직도 공무원을 꿈꾸는 걸 보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여성의 힘이 세질 것이다 라는 것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행정고시 연수원 졸업생 성적을 봤습니다. 근데 1등부터 15등까지가 모두 여성이더군요. 성적 순으로 부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성들이 파워 있는 부서로 배치될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여성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포춘 500대 기업을 보면 여성이 최고 경영진에 많이 참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18%에서 69%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도 주로 여성들이 결정합니다. 주택은 94%, DIY, Do It Yourself 제품의 80%, 자동차의 60% 등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83%의 구매 결정을 여성들이 합니다. 다음은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시한폭탄입니다.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세계사의 흐름이 바뀔 겁니다. 2030년이면 중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공룡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페어플레이를 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덩치는 대국이지만 하는 짓은 소국보다 못합니다. 작게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편파 판정부터 일본,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까지 목불인견입니다. 특히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국가에 불참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참 딱한 일이죠. 미래는 중국이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미래가 늘 희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 Foreign Policy는 2040년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사상, 가치, 제도를 열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일부 일처제입니다. 예전에 일부 일처제는요, 재산의 대물림, 여성 보호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신장, 수명 연장과 함께 한 사람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 발달로 인해 성, 사랑, 출산 간의 연계고리가 느슨해지면서 남녀는 동시에 여러 명의 연인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의사 진료실도 사라질 항목입니다.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맞춤식 건강계획을 서비스 받습니다. 피 한 방울을 뽑아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의사들은 개인을 겨냥한 맞춤식 처방에만 몰두하면 됩니다.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테러나 신변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게 됩니다. 교육의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미래 교육의 특성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개별화 교육, 적시학습, 집단지성이 그것입니다. 개별학습은 학생 개개인의 지적 수준과 그 사람이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와 현재 수준을 감안해 각자에게 맞는 지식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적시학습은 특정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식을 제때 제공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집단지성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생각한 것은요,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걸턴입니다. 그는 1906년 영국 서부 우시장에서 황소 몸무게 맞추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787명에 이르는 다수의 군중이 참여했고
이 중에는 소 전문가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볼턴은 소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소의 무게를 추정한 뒤 적어내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확한 무게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87명의 군중이 적어낸 값을 평균한 결과 소수 전문가의 추정치보다 훨씬 실제에 가까웠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소수의 전문가보다 다수의 비전문가의 지성이 더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클라우드 소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토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기업 활동 능력을 높이고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티셔츠를 만드는 스레들리스의 사례를 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이 회사 모든 티셔츠의 디자인은요, 대중들이 만듭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프로그램만 다운받으면 누구든지 디자인을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대중이 업로드한 수많은 디자인들은 다시 대중들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회사는 한 주에 10개 내외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그중 3개에서 5개 정도가 제품으로 출시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2년도 10만 달러, 2006년도 1,800만 달러, 2009년도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디자인을 평가하는데 대중을 이용합니다. 이 회사는 모든 활동을 80명의 직원이 해결합니다. 그야말로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이 모든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는 직업과 뜨는 직업도 볼만합니다. 정치, 국회, 검찰, 법조인, 경찰, 지는 직업입니다. 범죄자 구형을 하는데 지금처럼 복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 은행, 조폐청, 제조업은 지는 직업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도 사라질 겁니다. 유망 직업은 미래 과학의 핵심인 나노, 바이오, 정보, 인지 공학 분야입니다. 풍력, 조력, 원자력, 태양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노인 대상 산업, 평생 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 분야는 유망 분야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